자, 여러분들 주식 책을 보거나 지금처럼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주식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가지고 있던 주식을 좀 뼈아프게 손절을 했는데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바보 같은 거지. 근데 이제 책 같은 걸 보다 보니까는 그래, 손절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보면서 마음에 되게 위로를 받는 거죠.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손절을 할 때는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게 뭔가 좀 내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로 그 사람의 격언이나 조언을 활용하는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수많은 조언들이 따져보면 내가 하는 거를 잘한다 잘한다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기분이 좋아서 책을 보고 기분이 좋아서 이런 유튜브를 보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고통스럽잖아요. 내가 모르는 걸 채워가는 거, 내가 못하는 거를 배워가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주식은 단순히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훈련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권투를 배우는 사람이 되게 재미없게 줄넘기를 매일매일 하면서 훈련하는 그런 것처럼 재미없고 어렵고 땀 흘리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훈련의 목적성을 두기보다는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실패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주식이 잘 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간단한 거죠. 우리가 주식을 잘 하려면 그렇게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진짜 목적성을 거기에 두고 공부를 한다던가 연습을 한다던가 매매를 한다던가 그런 경험치를 쌓아 나가면 된다는 얘기니까 우리에게 이제 좀 뭔가 희망의 탈출구 같은 게 보이는 거죠.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언뜻 이해는 되지만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떨 때 그렇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뭐 주식 격언들 같은 것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내 잘못된 그릇된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고의 흐름이 왜곡되는 거, 그런 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주식 격언들을 좀 뽑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좋은 얘기가 많이 담겨 있는, 여러분들이 좀 보면 도움이 될 만한 책을 하나 같이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책에 나오는 짤막한 문구 같은 것들도 같이 읽어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좀 할 얘기들을 같이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책을 손에 들고 있는데요. 책의 제목은 주식 거인들에게 배우는 잃지 않는 투자 원칙 49. 이 책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저자인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주요 골자는 뭐 제시 리버모어라던가 뭐 피터 린치, 워렌 버핏 같은 뭐 그런 투자의 대가들 있잖아요. 그런 투자의 대가들이 했던 말들, 그런 말들을 인용을 해서 그 말을 주제로 이제 이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쭉 풀어나가는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49가지라고 돼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주식 격언 뭐 나열하듯이 알려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이 책이 이제 제가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게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좀 비슷한 포맷을 가지고 있어요. 큰 틀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주 하는 고민들, 개인 투자자들의 욕심, 이런 것들이 좀 잘 반영이 돼서 실제로 그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져 나갈 수 있도록 조언을 좀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 책은 제가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좋은 책 하나 좀 읽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를 몇 가지 좀 미리 좀 메모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기의 신 오카시오는 앞머리가 풍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래요. 근데 앞머리가 풍성한 이유는 자신이 왔을 때 누구나 쉽게 잡기 위함이며,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그 기회가 지나갔을 때 사람들이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이제 앞에만 있는 거예요. 뒤에 지나가면 나에게 이제 기회는 잡기 어렵다, 이런 뜻의 얘긴데, 다 지나간 다음에 그 기회를 보면서 입맛만 다지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뭐 그런 일종의 그냥 교훈이 담긴 거잖아요, 신화가. 근데 이거를 보면서 주식하는 분들이 이런 격언을 보면은, 아 그래, 기회라는 거는 지나고 나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기회라는 거를 미리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내가 뭐가 주어졌는데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똥인지 된장인지 알려면 그냥 그저 꾹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구나. 얘가 지나가면 뒤통수를 잡을 수 없으니까 잡아야지. 내가 지금 산 주식이 이게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나한테 기회가 될 수 있잖아. 무조건 붙잡고 있어야 되겠구나. 존버해야 되겠구나. 팔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의 흐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주식하는 분들이 주식이 없을 때는 좀 약간 회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 그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나 긍정적일 수는 없죠. 막 그게 막 반토막 나고 막 그러면은 막 죽겠잖아요. 그 주식 막 믿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막 드는데, 그럴 때 이런 딱 격언을 보면, 그래, 이게 나한테 기회일 것이다. 기회일 것이다. 지나고 나서 대머리인 뒷머리를 잡아봤자 내가 잡을 수가 없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무조건 붙잡고 있자.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물렸을 때도 그렇고 막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수익 실현해야 되는데, 이건 나한테 기회니까 이거 꼭 붙잡고 있어야지. 이거 팔면은 지금 나한테 기회는 떠나간다. 그래서 이제 막 올라가다 다시 떨어져가지고 본절 오고 막 다시 막 손해 나고 반토막 나고 그러면서 이제 끝나는 경우. 이 격언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담백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거를 막 여기다가 사례를 덧붙이고 그러면서 해석이 오묘하게 되고 뭔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제시 리버머라는 전설적인 트레이더가 한 말이죠. 아마추어는 실수할 때까지 거래를 계속한다. 자, 이거는요, 어떤 거냐면, 주식을 하다 보면 매매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딱 멈춰야 되는 때가 올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좋았던 때가 있고, 이 주식이 안 좋아지는 그런 시점이 있거나, 아니면 시장에 변곡점이 생기거나 그럴 때 멈출 때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로 막 수익이 나는 사람들은 이걸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서 계속 사고 팔고 하다가 앞에서는 계속 벌고 하다가 마지막에 정말 안 좋아지는 순간에 마저도 사고 팔고를 하면서 앞에 벌었던 것 이상으로 까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또 말했지만 올라가는 경우에 적당하게 팔고 마무리를 짓고 나와야 되는데, 끝까지 가려고, 끝까지 갖고 있어서 끝까지 먹으려고 하다가 나한테 주어졌던 수익도 못 잡고서 그냥 흘려보내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아마추어라는 얘기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잘못 해석할 게 뭐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매하게 해석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아마추어는 자신이 실수할 때까지 거래를 계속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야, 나는 아마추어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내가 지금은 비록 아마추어지만 열심히 잘하고 신경 써서 하면 아마추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앞에 그 아마추어는에 되게 집착하는 거예요. 나는 아마추어가 아닐 것이다. 근데 이게 사실은 거래를 계속하면 누구나 실수를 하는 거고 누구나 하락을 맞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거래를 계속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야. 왜? 나는 경험이 많고 나는 실력이 많으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말을 완전 180도로 거꾸로 해석하는 거죠. 그럴듯하지만 아닌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한번 같이 볼게요. 앙드레 코스톨란입니다. 이제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분이고요. 이분은 미친 군중과 컴퓨터로부터 떨어져 사색하는 투자자가 되라. 이제 우리 주변에 정보가 너무 많아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 정보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어디서는 뭘 사라 그러고, 어디서는 이거를 당장 손절하라 그러고, 막 온갖 얘기가 오가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은 그런 미친 군중들이나 컴퓨터에서 벗어나서 혼자 생각을 해라. 조용히 사고를 해라. 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런데 이걸 또 이제 잘못 해석하면, 내가 열심히 HTS를 보고 시장을 열심히 보고 그럴 필요가 없구나.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컴퓨터로부터 멀리 떨어지라고 했으니 시장을 안 보는 게 득이겠구나. 그래서 아예 시장을 안 봅니다. 극단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매수를 했으면 야, 10년 뒤에 까볼까? 막 이런 생각들. 아니면 매수를 하고 떨어졌을 땐 그냥 막 안 보는 게 답이야. 이거 막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절할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물 탈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볼 거야. 막 그런 생각을 해서 주식 초보자가 시장도 안 보고 나한테 이제 나중에 큰 행운처럼 돈이 올 거를 그냥 꿈만 꾸고 있는 건데, 그러라고 한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앞뒤 맥락은 전혀 다른 얘기인데, 이것만 보면은 마치 내가 그냥 시장을 안 보고 마음으로 그냥 버텨야 되는구나, 혼자 사색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또 받아들여 가지고 잘못된 경우도 있겠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사람이 바보가 아니니까, 그러라고 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막 마음속에 불안이 일고 막 그러니까 그 말을 그냥 믿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는 혼자 있을란다, 안 볼란다 이러면서 그냥 안 보고 존버하는, 그냥 묻지마 투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갈게요. 존 템플턴이라는 분은 절약하고 저축하여 그 자금을 최고의 수익률로 불려라. 무엇보다 참고 또 참아서 오래 엎드려 있어라.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달콤한 열매를 얻는다. 자, 이런 얘기인데, 절약하고 저축하여서 그 자금을 최고의 수익률로 불려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절약과 저축의 미덕, 이게 주식을 하는 사람이 얼만큼 이 돈을 이제 아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잘못 해석하면 그 뒤에 있는
최고의 수익률로 불려라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앞에 절약하고 저축은 왠지 하기 싫어.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 최고의 수익률로 불려라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나는 비록 절약 저축은 잘 못하지만 최고의 수익률로 이렇게 주식을 하면 그러면 이제 한 80% 정도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고의 수익률로 불려라도 결국은 이제 뭐 최선을 다해라 이런 그냥 단순히 피상적인 게 아니라 뭐 그런 방법적인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본인의 내공, 쌓아야 될 내공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빼고 최고의 수익률로 불려라라고 했으니까 그냥 안 팔고 무조건 그냥 존버하고 그냥 끝까지 갈 때까지 들고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거는 눈으로 가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런 말이 딱 거기 함정에 걸리기 쉽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월가의 증권왕 제럴드 로브. 너무 많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자신의 무지를 감추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이 가진 계란 전부를 한 바구니에 담은 뒤 최선을 다해 바구니를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라. 야, 그럼 몰빵하라는 얘기인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들면은 야, 분산 투자 필요 없어. 그냥 몰빵해. 이렇게 또 잘못 가는데 여기 뒤에 또 있잖아요. 담은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그 바구니를 지키라고 했잖아요. 이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바구니를 담는 게 아니라 그걸 지키는 거거든요. 이 말의 핵심은 뒤에 있어요. 이 포인트는 뒤에 있다고요. 근데 앞에서 그냥 분산 투자하지 말라고 몰빵하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고 끝.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잘 골라가지고 하나 들고 희망회로만 돌리는 거죠. 지키고 뭐 이런 개념이 없어. 자, 한 요 정도 했는데요. 근데 여기 이제 지금 보면 이 책에는 49가지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제들마다 하나의 격언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격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저자의 생각도 담겨 있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발췌해온 그런 문구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좋은 글 소개 이런 게 아니라 이분도 이제 투자 철학이 분명히 있는 분이고 제가 볼 때는 되게 건전해요. 정말 건전한 방식이고 건전하다는 걸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돈 못 번다, 별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수익이 나기 때문에 건전한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철학을 가르쳐 주는 분이고 어려운 책이 아니거든요. 그냥 술술 익혀요. 술술 익히는데 읽을 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오늘 제가 말했던 이 주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 내가 지금 뭔가 힘든데 이 책을 통해서 그저 위안을 받고자 하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공감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마시고 정말 주린이라면 좀 뼈를 깎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채워나가고요. 그리고 내가 채우려고 하는 거를 채우지 말고 여기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음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게 안 되니까 주린이고 초보자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시장에서 객관적 사고를 가지고 좀 경험을 쌓아 나가시기를 좀 당부를 드려보고 싶고 그 과정에서 저는 앞으로도 유튜브로 도움을 많이 드릴 테니까 구독해 두시고 알람 설정해 두시고 예, 앞으로도 자주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은 지금 이거 말고도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이라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2개의 채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다른 채널에서는 화면 보면서 정말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채널도 같이 구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에 두 채널 양쪽에서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